며느리, 당장 나가! 시아버지의 손이 제 뺨에 닿았을 때 레스토랑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도 웃음소리도 모든 것이 멈췄어요. 저만 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제 이름은 이수진. 올해 35입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됐어요. 남편 박현우와 함께 서울 마포구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같은 동네에 살지 않아요. 경기도 일산에 계세요. 명절마다 찾아뵙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외식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처럼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족 외식을 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준비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자주색 블라우스를 골랐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아니, 예쁘다기보다는 흠잡힐 곳이 없고 싶었습니다. 결혼 7년이 되었어도 시댁은 여전히 긴장되는 곳이거든요. 약속 장소는 일산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어요.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집이에요. 저와 남편이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시아버지 박성태 씨는 65의 건장한 분이셨습니다. 퇴직하시기 전까지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하셨는데 아직도 그 기운이 남아있어요. 눈매가 날카롭고 목소리가 굵으세요. 한번 말씀하시면 주변이 조용해지는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금순 씨는 정반대로 온화한 분이에요. 항상 웃는 얼굴이시고 저한테도 잘해주셨습니다. 결혼 초부터 수진아, 뭐 먹고 싶어? 하고 챙겨주시던 분이에요. 어머, 수진아 왔어? 예쁘게 차려입었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셨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상했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저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의자에 앉으시면서도 저를 한 번, 또 한 번 쳐다보셨어요. 뭔가 불편하신 건가 싶었지만 저는 그냥 메뉴를 펼쳐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갈치조림 먹어볼까요? 여기 갈치조림이 맛있다고 하던데요. 그럴까? 나는 뭐든 좋아.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남편 현우도 메뉴를 보며 뭘 먹을지 고민했어요. 그 사이에도 시아버지는 계속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반찬을 가까이 놓아드리고 시아버지 숭늉을 챙겨드렸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달랐어요. 저는 네, 아버님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오늘 오전에 어디 있었냐?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오전에요? 저 집에 있었는데요. 왜요, 아버님? 집에 있었어? 네, 집에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현우도 같이 있었고요. 남편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요, 아버지.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어요. 정말로? 집에서 청소했다고?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도 이상하다 싶으셨는지 여보, 왜 그래요?
하고 남편분께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오셨어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면서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 뻔뻔한 것. 그 말과 함께 손이 날아왔습니다. 철썩 뺨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충격에 비틀거렸어요. 테이블을 잡고 간신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종업원이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왜 이래요? 남편 현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시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그 눈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다 봤어. 오전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다 봤다고. 저는 뺨을 감싸 쥔 채 시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님, 저 진짜 집에 있었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 내 눈을 오해라고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10시, 일산 호수공원 근처 거기 있잖아. 모텔 밀집해 있는 골목. 거기서 한 여자가 모텔 문을 열고 나오는 걸 내가 직접 봤어. 분명히 수진이 너였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텔이요? 저는요? 아버님, 저 거기 가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저 오전에 집에 있었어요. 닥쳐.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집 아들한테 시집와서 7년 동안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당장 나가.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현우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아니면 걱정이 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 앉으셨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그날 외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음식 한 숟갈 먹지 못했어요. 뺨은 계속 달아올랐고 귀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은 참았습니다. 식당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현우의 손이 핸들 위에서 힘을 주고 있었어요. 흰 너클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현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저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전에 진짜 집에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믿지 않는 건가요? 7년을 함께 살았는데 같이 아침을 먹고 같이 잠들고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이 현우야, 나 집에 있었어. 같이 있었잖아. 아침에는 같이 있었지. 근데 내가 나중에 편의점 갔잖아. 30분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30분 동안 내가 없었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하는 현우의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에서 의심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의심이요. 현우야, 나야. 나 이수진이야. 7년 동안 같이 산 나잖아. 현우가 제 눈을 보지 못했어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 아버지가 직접 봤다고 하시잖아. 아버지가 왜 거짓말을 하시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드디어요. 나는요? 나는 왜 거짓말을 하겠어? 현우야, 나 진짜로 집에 있었어. 나 모텔 같은 데 간 적 없어. 맹세할 수 있어.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잠그지는 않았지만 그 닫힌 문이 저한테는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얼얼했어요. 손을 올려 만져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원래 조용한 아이였어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셨어요.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셋이서 오순도순 살았어요. 제가 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보내주신 대학이었어요. 저는 그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무역 관련 업무를 했어요. 현우를 만난 건 그 회사에서였습니다. 협력업체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업무로 만났습니다. 현우가 먼저 밥을 사겠다고 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솔직하고 따뜻하고 재밌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6개월을 만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솔직히 떨었어요. 시아버지가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현우한테서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엄하시다고 맞춰드리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도 저는 잘해드릴 자신이 있었어요. 성실하게 살아왔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었으니까요.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아버지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셨어요. 그 눈빛이 마치 품질 검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현우 잘 부탁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환영한다는 말도 잘 왔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아버지를 어렵게 여겼어요.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표현도 별로 없으시고요.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셨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특별한 갈등은 없었어요. 명절에 뵈면 인사드리고 심부름 드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불편하긴 했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현우가 누워 있었는데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보셨다는 것, 일산 호수공원 근처 모텔 골목. 오전 10시, 모텔 문을 열고 나오는 여자. 저는 거기 없었어요. 분명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봤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인 현우도 저를 의심합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든요. 누군가가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거예요. 아니면 시아버지가 잘못 보신 거거나요. 어떤 방법이든 제가 거기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가정이 지켜집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현우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침을 차렸어요.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 2가지를 무쳤습니다. 평소와 똑같이요.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으니까요.
현우가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어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소리만 났어요. 숟가락 소리, 수저 소리. 현우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한테서 연락 왔어. 아버지가 많이 충격받으셨대. 지금도 화가 많이 나 계신다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우야, 나 모텔 같은 데 간 적 없어. 너 그거 알잖아. 근데 아버지가 보셨다는 게 사실이면 아버지가 잘못 보신 거야. 나랑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을 보신 거라고. 현우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현우야, 나 믿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말했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착각하셨을 수도 있어. 그건 나도 생각해. 근데 아버지가 너라고 확신하시는데 그냥 아니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 뭔가 증명이 돼야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억울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증명할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속은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차분하게요. 어떻게? CCTV 있겠지. 아파트 출입구 CCTV. 오전 10시에 내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다 찍혀 있을 거야. 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전에 나 이웃집 403호 김 여사님이랑 잠깐 얘기했어. 계단에서 마주쳤거든. 증인도 있어. 현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로? 현우야.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는 내 아내야. 7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 있었어? 나한테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었어? 단 한 번이라도?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미안하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과는 없었어요. 저는 식사를 마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응해줬어요. CCTV 확인이요? 네, 주민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본인 동의 목적이면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법적 목적이면 공문이 필요해요. 그냥 보고 싶어요. 제가 그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날짜가 어떻게 되세요? 어제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출입문 CCTV 화면이 떴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봤습니다. 없었어요. 저는 그 시간대에 한 번도 출입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캡처나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서 작성하시면 며칠 내로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즉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눌렀었어요. 이걸로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03호로 갔어요. 김 여사님 댁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 수진 씨. 무슨 일이야? 김 여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70대 초반의 아담한 분이셨습니다. 저보다 언제나 더 활기찬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여사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어제 오전에 계단에서 제가 여사님 뵌 거 맞죠? 그럼. 어제 몇 시더라? 한 10시 좀 넘었나? 수진 씨가 쓰레기 버리러 나오던데. 내가 마주쳤잖아.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 옆집 공사 소음 얘기. 맞아요. 기억해 주시죠? 그럼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어머니 아버님이 오해를 하셨다고 제가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냐고요. 여사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럼요. 내가 확실히 봤으니까 필요하면 말해줄 수 있어요. 걱정 마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고마운 분. 감사해요, 여사님. 정말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조금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생기고 있었어요. 이제 이걸 시아버지께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현우가 그 앞에서 제 편이 되어줘야 했어요. 남편이 제 편이어야 이 싸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현우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관리사무소. CCTV 신청했어. 그리고 403호 김 여사님. 어제 나를 봤다고 확인해 주셨어. 현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그러더니 이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져가냐? 아버지가 자기 눈을 그렇게 믿으시는데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현우야, 나 지금 너한테 화났어. 응? 내 아버지한테 뺨 맞고 식당에서 쫓겨나고 집에 와서는 내가 나 의심했잖아. 7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남편한테 제일 먼저 믿어달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게 맞아? 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 지금 오해 푸는 것보다 내가 왜 나를 먼저 믿어주지 않았는지 그게 더 상처야.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낼 게 아니야. 현우야, 나 혼자 이 오해 풀 자신 없어. 내가 같이 있어줘야 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났어요. 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수진이 내가 그럴 리 없다고. 근데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직접 아니라고 하면 아버지가 더 화내실 것 같아서, 아버지가 창피당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창피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 아니면 아내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 현우가 대답을 못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CCTV 영상 사본이 나왔어요. 저는 두 손으로 그 USB를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안에 제 결백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많이 화나 계셔. 내가 와서 직접 설명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현우와 함께 일산으로 갔습니다. 현우는 운전하면서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준비한 것들,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갔어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어서 와. 수진아, 아버지가 거실에 계셔. 거실에 들어가니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시는 척 했지만 저를 보자마자 채널을 껐어요.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저 억울합니다. 저는 그날 집에 있었어요. 이걸 증명할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저희 아파트 CCTV 사본이에요. 그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저는 아파트 출입구를 한 번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같은 층 403호 김 여사님이 어제 오전 10시경에 계단에서 저를 만났다고 하십니다. 연락처도 있어요.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USB와 여사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시아버지 앞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이 보신 분은 저가 아닌 다른 분이세요. 저와 비슷하게 생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날 거기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USB를 바라봤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한번 확인해 봐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USB를 집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걸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만약 오해라면 아버지가 얼마나 미안하실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저도 그걸 바라고 있어요. 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1시간 가까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현우가 살짝 가서 노크를 했어요. 잠시 후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진아, 저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미안함과 안도가 섞인 눈빛이요. 아버지가 영상 다 보셨어. 확인하셨어. 수진이 내가 그 시간에 아파트 밖을 나간 적이 없다는 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도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잘못 보신 것 같다고. 그 말과 함께 눈물이 났어요. 참았는데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맞았을 때 못 흘린 눈물. 집에 와서 현우가 의심했을 때 못 흘린 눈물. 혼자 관리사무소 가고 옆집 여사님한테 부탁드릴 때 꾹 참은 눈물. 그게 다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수진아, 울지 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제 옆에 앉아 등을 감쌌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믿어줬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그런데 거실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분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그 냉랭함이 없었어요. 대신 뭔가 무겁고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 앞에 서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낮고 작아졌어요. 내가 잘못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어. 식당에서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더 지났어요.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몸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는 그래요. 시아버지가 사과하셨어도 그 식당에서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지던 그 순간 사람들이 바라보던 눈빛, 뺨의 뜨거움. 잠들기 전이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현우도 달라졌어요. 더 잘해주려고 했어요. 밥도 챙겨주려 하고 퇴근하면서 꽃도 사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괜찮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나는 아버님 사과보다 내 사과가 더 필요했어. 어느 저녁 조용히 말했어요. 응, 알아. 내가 너무 못했어. 아버님이 잘못 보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바로 못한 거잖아. 처음부터 나를 의심한 거잖아.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건 내가 진짜 잘못한 거야. 변명 안 할게.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마음 어딘가가 아팠지만 그래도 이 손은 놓고 싶지 않았어요. 현우야, 우리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먼저 믿어줘. 부모님이 틀릴 수도 있잖아. 어른도 사람이니까. 현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아. 약속할게.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저는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과일 코너 앞이었어요. 귤을 고르고 있었는데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키, 비슷한 체형, 그리고 뒷모습이 너무도 저와 닮아 있었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어요. 놀라웠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옆에서 보면, 아니 뒤에서 보면 정말 저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머리 길이도 비슷하고 입은 옷색도 비슷했습니다. 그 여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코너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보신 것이 이분이셨구나. 뒤에서 보면 진짜 저처럼 보이셨겠구나.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해가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그토록 확신하셨는지요. 하지만 그 이해가 상처를 지워주지는 않았어요. 집에 오면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 일을 계기로 뭔가 달라져야 할까요? 시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항상 거리가 있었어요. 7년 동안 그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는 사이처럼 예의는 있지만 친밀하지는 않은 사이였어요. 어쩌면 이 사건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이에 진짜 대화가 생긴다면요. 시아버지가 저를 좀 더 사람으로 봐주신다면요.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전화하신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늘 어머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거든요. 여보세요? 수진아. 시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냐? 현우랑 같이 좀 왔으면 해서. 네, 아버님.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연락하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현우와 함께 일산으로 갔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저한테 잘해주실 때 만들어주시는 갈비찜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저와 현우도 앉았어요. 다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 음식 나르는 소리.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갈비찜 먹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조각을 제 쪽으로 밀어주시면서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받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시아버지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직접요. 보통은 어머니가 다 하시는데 오늘은 아버님이 직접 차를 끓여서 내오셨어요.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시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그랬어. 그게 잘못이었어. 내가 증거까지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시아버지가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오해한 게 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널 하찮게 봤는지. 그게 더 부끄럽더라. 저는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버님, 할 말이 없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시어머니가 안방 쪽에서 수건을 들고 나오셨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이미 많이 우셨나 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서는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아버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제 이해해요. 오해하신 거였고 아드님을 걱정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 마음은 알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저 앞으로는 아버님한테 더 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요. 며느리 이전에 이수진이라는 사람으로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야지. 그 세 글자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들릴 수 있을까요?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참았지만 눈가가 젖었습니다. 현우가 제 손 밑에 조용히 자기 손을 얹었어요. 꽉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얹어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차를 2잔, 3잔 마시며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청주가 고향이냐고 물으셨어요. 거기 어떠냐고요? 부모님은 계시냐고요? 그 질문들이 작고 평범했지만 7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현우가 말했어요. 오늘 잘 말했어, 수진아. 응.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실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달라지실 수 있을까? 응. 그럴 수 있어. 아버지가 원래 못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안 하셨던 거야. 그게 달라.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던 것. 저도 마찬가지일까요?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서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현우가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억울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남편한테 의심받았던 것,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금, 아주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요. 그런데 잠들려던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저는 화면을 켜서 봤습니다. 수진 씨, 저 이진아예요. 얼마 전에 일산 호수공원 근처에서 우연히 봤는데 기억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그날 제가 메시지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어요. 이진아? 저는 그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일산 호수공원 근처에서 봤다고요. 그날 그곳에서 혹시 그날 시아버지가 저로 착각하셨던 그 여자가 이 사람이었을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이 메시지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보고 또 봤어요. 이진아. 그 이름을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산 호수공원 근처에서 봤다고요. 그날 그 골목에서요. 저는 반쯤 일어나다가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우고 싶었지만 잠깐 기다렸어요. 이 문자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날 시아버지가 보신 그분일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이에요. 누구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문자 내용이 자꾸 떠올랐어요. 사실은 그날 제가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었을까요?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쯤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이진아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낮에 말씀드리려다 용기가 안 나서요.
사실은 그날 그 골목에서 모텔을 나온 사람이 저예요. 수진 씨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직접 찾아뵙고 싶어요. 제가 제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문자를 3번, 4번 읽었습니다. 모텔을 나온 사람이 이진아였군요. 이분이 시아버지 눈에 띄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오해가 완전히 풀린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이분은 어떤 사정이 있으셨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모텔에서 나왔다고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제야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현우가 없는 틈에 이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린 것 같았습니다. 네, 이수진이에요. 어제 문자 주셨죠?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죠.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조용히 말할 수 있도록요. 사실은 그게 저라는 걸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아는 분한테서 들었거든요. 어르신이 며느리를 잘못 보셔서 그게 큰일이 났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난간을 잡았어요. 제가 그날 거기서 나온 거 맞아요. 그 골목 맞아요. 오전 10시쯤이요. 무슨 사정이 있으셨던 거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진아가 가는 숨을 내쉬었어요. 말씀드려도 될지. 다른데 얘기하시진 않을 거죠? 물론이에요. 저도 오해를 풀기 위해 필요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은요. 저 그날 거기 제 친언니 때문에 갔어요. 언니요? 언니가 오래전부터 아팠거든요. 공황장애요. 거기 그 골목에 정신과 상담 선생님이 계세요. 소개받은 선생님인데 그분이 개인 사무실을 거기 두고 계셔서 그 건물이 모텔 건물 바로 옆이에요. 언니가 혼자 못 가시겠다고 해서 제가 데려다 드리고 나오다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골목에 모텔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옆 건물에 상담 사무실이 있었던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모텔 골목에서 여자가 나오는 걸 보셨으니 오해하신 거였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생김새가 수진 씨랑 좀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뒷모습이요. 그게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이진아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죄송하다니요.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그래도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남편한테도 의심받으셨다고요?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좀 씁쓸했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수진 씨,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한테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진 씨한테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어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저 이미 CCTV로 증명도 했고 시아버지도 인정하셨으니까. 그래도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진아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생각해 볼게요.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베란다에서 한참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상에 정말 사연 없는 사람이 없구나. 이진아도 언니 걱정에 혼자 그 길을 걸었겠지요. 시아버지도 아들 걱정에 눈이 날카로워지셨던 거였겠고, 저도 억울함을 안고 혼자 증거를 찾아다녔고요. 우리가 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현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저는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중요한 거야. 현우가 제 얼굴을 봤어요.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뭔데? 저는 소파에 앉으며 현우를 불렀어요. 앉아봐. 현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시아버지가 보신 여자분이 연락을 해왔어. 현우가 눈이 커졌어요. 뭐? 어떻게? 아는 분한테서 우리 얘기를 들으셨대. 그분이 거기 있었던 건 사실인데 모텔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옆 건물에서 나온 거였어. 언니 상담 치료 데려다 주고 나오셨다고. 현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건물을 잘못 보신 거네. 그렇지. 그리고 그분이 나랑 뒷모습이 비슷하대.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수진아. 응. 내가 진짜 잘못했다. 저는 현우의 손등을 봤어요. 이미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아버지 말씀 들었을 때, 나 솔직히 말하면 순간적으로 의심했어. 아버지가 직접 봤다고 하시니까. 그게 너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이제야 실감이 나. 저는 현우 쪽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나는 그때 뺨을 맞은 것보다 내가 나를 의심한 게 더 아팠어. 알아. 시아버지는 사실 관계가 없으신 분이고 잘못 보셨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 근데 너는 나를 7년 동안 알아온 사람이잖아. 내가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번엔 그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내 편이 될게.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래. 그 약속 꼭 기억해. 며칠이 더 지났어요. 저는 결국 이진아에게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자고요. 시아버지께 전달할 말씀을 제대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일산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진아는 저보다 3살 어렸어요. 마른 편이고 머리가 길었습니다. 처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뒷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뒤에서 보면 저와 닮았어요. 비슷한 키, 비슷한 머리 길이. 시아버지가 오해하실 만했습니다. 이진아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수진 씨죠? 저 이진아예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이에요.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런 특이한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니까요. 이진아가 먼저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미 죄송하다고 했지만 직접 보니까 더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그래도요. 저 때문에 수진 씨 뺨까지 맞으셨잖아요. 저는 커피잔을 감쌌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진아 씨한테 감사해요. 감사요? 이진아 씨가 없었다면 우리 시아버지랑 저 사이에 이런 대화 한 번 없었을 거예요. 이번 일로 시아버지가 저한테 처음으로 직접 전화도 하시고 밥도 같이 먹고 7년 동안 없던 일이에요. 이진아의 눈이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도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한참 이야기했어요. 이진아의 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황장애가 몇 년 됐다고요. 오래 힘들었다고요. 요즘은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진아가 그 옆을 지키면서 자기도 많이 지쳤다고, 그런데 그게 또 가족이니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가족이니까 할 수 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가족이니까요. 이진아가 웃었습니다. 수진 씨는 시댁이랑 잘 지내시는 편이에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번 일 이전에는 그냥 무난했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근데 이번 일 이후로는 뭔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방향으로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는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있었어요. 헤어지면서 이진아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시아버님께 전화드려도 될까요? 직접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저도 같이 있을게요. 그날 저녁 저는 현우에게 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진아 씨가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드리겠다고 했어.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괜찮겠어? 괜찮을 것 같아. 오히려 아버지한테도 필요한 일인 것 같아. 잘못 보셨다는 걸 직접 들으셔야 완전히 마음이 풀리실 것 같아서. 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미리 말씀드려 볼게. 현우가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옆에서 듣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나눌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하시겠대. 저는 손을 닦으며 현우를 봤습니다. 뭐라고 하시던데? 처음에는 말씀이 없으시다가 알겠다고, 직접 말씀 들으시겠다고. 이틀 후 이진아가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와 현우가 시댁에 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셔서 저는 옆에, 현우는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 계셨어요. 시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굳어 계셨어요. 네, 제가 박성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진아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무언가 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건물이 모텔 옆이라고요? 잠깐 더 들으셨어요. 언니분 상담을 데려다 주셨다고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뜨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시아버지가 핸드폰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우도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난번과도 그 식당에서와도 달랐어요. 뭔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러면서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담 건물이 모텔 옆에 있는 줄 몰랐어. 그냥 그 골목에서 여자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판단이 되어버려서 시아버지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으셨습니다. 변명이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 봤고 확인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짓을 했으니 할 말이 없어.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라도 지워지진 않지. 시아버지가 잠깐 창밖을 보셨어요. 내가 살면서 남한테 손을 올린 적이 없었는데 하물며 며느리한테. 그게 자꾸 생각이 나. 저는 시아버지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나이가 드셨어요. 그렇게 강하게만 보이시던 분이 지금 이 순간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셨을까요? 아버님, 응. 저는 오히려 이번 일이 없었으면 아버님이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일이 있었을까 싶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7년 동안 저 아버님 어렵기만 했거든요. 뭘 말씀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의 바르게 지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손가락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에 진짜 대화가 없었구나. 아버님도 저를 잘 모르시고, 저도 아버님을 잘 모르고, 그냥 시아버지, 며느리로만 지냈구나. 그게 더 아쉬웠어요. 시아버지가 잠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차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차를 내려놓으셨어요. 하지만 눈이 빨갰습니다. 듣고 계셨던 거겠지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먼저 차를 제 쪽으로 미셨어요. 마셔. 그 한마디가 어쩐지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 일상은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하고 일하러 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현우랑 밥을 먹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시아버지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것들이었어요. 밥 먹었냐? 이번 주 날씨가 춥다. 따뜻하게 입어라. 며칠 전에 시장에서 배를 샀는데 맛있더라. 너 좋아하냐? 저는 그 문자들이 올 때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시아버지가 이런 문자를 보내실 분이 아니었는데 7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일상적인 말씀을 건네시는 거였습니다. 저도 열심히 답장을 드렸어요. 네, 아버님. 밥 먹었어요.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아버님도 따뜻하게 입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배 정말 좋아해요. 아버님, 입에는 맛있으셨어요? 시아버지의 답장이 늘 짧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답장이 기다려졌습니다. 현우가 그걸 보더니 웃었어요. 아버지가 수진한테 문자 보내는 거 처음 보는데. 그렇지? 응. 나한테도 저렇게 자주 보내진 않거든. 저도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겼네. 현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긴 게 맞아.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현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수진아, 일어나봐. 아버지한테서 전화 왔어.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야? 오늘 일산 나들이 가자고 하셔. 호수공원이래.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호수공원. 그 호수공원 근처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는데. 거기요? 응. 일부러 거기 가자고 하시는 것 같아. 좋은 날에 같이 가자고. 저는 천천히 이불을 걷었습니다. 알겠어. 가야지. 씻고 준비를 했어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평소보다 편하게 입었습니다. 어딘가 마음도 가벼웠어요. 일산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들러서 시부모님을 뵙고 함께 호수공원으로 걸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들고 있었어요. 호숫가를 따라 나무들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걸었어요. 시어머니와 현우가 조금 뒤에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았어요. 저와 시아버지가 얘기를 나눌 시간을 주시려고요.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주 왔었어. 퇴직하고 나서 산책하러. 호수공원이 참 예쁘네요. 응. 사계절 다 좋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낙엽이 발에 밟혔어요. 수진아. 네, 아버님.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냐? 말씀하세요. 시아버지가 앞을 보며 걸으셨어요. 지난 7년 동안 내가 너한테 많이 힘들었냐? 저는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괜찮았다고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아버님이 무서우셨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잠깐 봤어요. 표현이 없으시고 뭘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항상 긴장됐어요. 그랬구나. 아버님이 나쁘신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 같고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사실은, 네,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딸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저도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고요. 우리 둘 다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네요. 제가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낮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됐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호수 위에 물새 몇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저 편하게 대해주세요. 딸처럼은 아니어도 되고 그냥 같이 사는 가족처럼이요. 시아버지가 잠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 내가 노력해 볼게. 거기서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거기 벤치 있다. 좀 앉읍시다. 다리 아파. 시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시더니 작게 웃으셨어요. 저 사람이. 저도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리하신 분이에요. 벤치에 넷이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귤을 꺼내셨어요. 수진아, 귤 먹어. 내가 사왔어. 감사해요, 어머니. 귤을 하나 받아 껍질을 벗겼어요. 상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을 냄새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귤을 받아서 드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다음 달에 어머니 생신인데 어디 가고 싶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에이, 됐어요. 됐기는. 어디 가고 싶다고 했잖아. 괜찮다고요. 시아버지가 저와 현우를 보셨어요. 어머니가 바다 보고 싶다고 하던데 강릉이나 속초 쪽으로 같이 갈 수 있겠냐. 저는 잠깐 눈이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여행 제안을 하시다니요. 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당연히 가야죠. 어머니 가요. 속초 제가 맛집 알아볼게요. 시어머니가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그럴까? 오래간만에 바다 보고 싶긴 한데. 현우가 제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늘 왜 이렇게 좋아? 저도 속삭였습니다. 몰라. 좋잖아. 호수 위로 오리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쳤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귤 냄새, 낙엽 냄새, 물 냄새가 섞였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이 됐습니다. 속초 여행은 11월 말에 갔어요.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숙소를 예약하고 맛집을 찾아보고 날씨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을 현우한테 물어서 메모해뒀습니다. 속초로 가는 버스 안에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기대셨어요. 수진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준비해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오래간만에 바다 보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고 계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지만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 날카롭고 경직된 표정이 아니었어요.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넓었어요. 11월 바다라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시원하고 맑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바다를 보시더니 눈물이 나셨어요. 어머, 내가 왜 이래? 저는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바다 오래간만이세요? 오래됐지. 아이들 어릴 때 왔었는데. 그게 언제였냐? 현우 초등학교 때인가. 시어머니가 눈가를 닦으셨어요. 그때 현우가 저기서 발이 빠져서 신발이 젖었거든.
그래서 당신이 신발 벗겨서 들고 다녔잖아요. 시아버지가 허허 웃으셨습니다. 그랬지. 그놈이 말을 안 들어서. 현우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제가 발을 일부러 빠뜨렸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더 신기하지.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넷이서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앞에 걷고 저와 현우가 뒤를 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오래된 부부의 손이었어요.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앞을 봤어요. 두 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30년 후에 저렇게 걷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와 나란히 파도 소리를 들으며요. 저녁에 회를 먹었어요. 신선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소주를 한 잔 드시더니 붉어지신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네, 아버님. 잘 지내줘서 고마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제가 고마운 거죠, 아버님. 아니야. 내가 잘 못해줬는데도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그게 고맙다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수진아. 우리 많이 못해줬는데 내가 항상 잘해줬잖아. 아버지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지. 다 알고 있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을 7년 동안 듣고 싶었어요. 한 번만이라도요. 어머니, 아버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도 더 잘할게요. 시아버지가 소주잔을 드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끄덕이셨습니다. 아주 조금 천천히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속초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이진아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속초 바다 사진이었어요. 넷이서 찍은 사진이요. 덕분에 좋은 여행 다녀왔어요. 짧게 썼습니다. 이진아한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 씨. 그리고 이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언니 오늘 상담 잘 다녀왔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대요. 다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잘 됐네요. 언니분도 빨리 나으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그날 만난 게 참 이상한 인연이죠? 그래도 덕분에 잘 됐어요. 이진아의 답장이 왔습니다. 맞아요. 이상하지만 좋은 인연이에요. 12월이 됐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청주 부모님 댁에 내려갔습니다. 현우와 함께요. 아버지는 세탁소를 아직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마트 일을 줄이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셨어요.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얼굴이 좀 좋아졌다. 지난번보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응. 지난번에 왔을 때 좀 수척해 보이던데. 무슨 일 있었냐? 저는 잠깐 어머니를 봤어요. 말씀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시댁에서 작은 오해가 있었는데 잘 해결됐어요. 오해? 무슨 오해? 그냥 아버님이 저를 잘 못 봐서 생긴 오해요. 지금은 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다 아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뭔가 하셨구나. 어머니, 정말 다 해결됐어요. 오히려 이번 일로 시아버지랑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수진아. 응, 어머니. 너 많이 힘들지? 솔직히 말해도 돼. 엄마는 내 편이야.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알아요, 어머니. 근데 진짜 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졌어요. 어머니가 잠시 저를 보시더니 다시 밥을 퍼주셨어요. 그래도 힘들면 말해. 엄마가 뭘 해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들어는 줄 수 있어. 고마워요, 어머니.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와 안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전자에서 보리차를 따라주셨어요. 요즘 어때? 좋아요, 아버지. 현우는 잘해줘요. 아버지가 보리차를 한 모금 드셨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항상 미안해. 공부시켜준 것도 어머니랑 내가 반반한 거고.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잖아. 그래서 시집살이도 제대로 봐줄 수가 없어서 내가 힘들다고 해도 달려가지를 못하고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행복해요. 진짜로요. 지금 이 순간도요. 아버지가 눈을 끔뻑이셨어요. 그래? 네. 이 집 오면 항상 그래요. 세탁소 냄새, 어머니 된장찌개 냄새, 아버지 목소리. 이게 다 저한테는 편안한 거거든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거칠었어요. 세탁소 일로 오래 일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겨울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낮고 회색이었어요. 차창에 뿌연 안개가 서렸다가 사라졌습니다. 현우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고개가 기울어져서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돌아봤어요. 봄에는 그냥 평범했고, 여름에는 바빴고, 그 가을에 식당에서 그 일이 있었고,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그 식당 일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시아버지와 저는 계속 그냥 예의 바른 사이로 지냈을 거예요. 현우도 저도 서로가 당연한 줄만 알고 지냈을 거였습니다. 이진아도 그분의 언니도 몰랐겠죠. 아프고 억울했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도 없었을 거예요. 속초바다 벤치에서의 귤, 시아버지의 문자, 어머니의 손길. 현우의 어깨가 제 쪽으로 더 기울었어요. 잠결에 제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연말이 됐습니다. 12월 31일이었어요. 저와 현우는 시댁에서 해를 넘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오라고 연락하셨어요. 그게 또 놀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잡채를 만드셨어요. 저는 떡국 재료를 가져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끓이려고요. 넷이서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따뜻한 식혜를 내오셨어요. 시아버지가 식혜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올해 별일이 다 있었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님. 나쁜 것들도 있었고, 좋은 것들도 있었고, 시아버지가 저를 잠깐 보셨어요. 다 지나가고 보니 남은 건 좋은 것들이네. 저는 식혜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텔레비전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 8. 시어머니가 손뼉을 치셨어요. 7, 6, 5.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4, 3, 2. 저는 시아버지를 봤어요. 시아버지도 저를 보셨어요. 하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잠깐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수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시어머니가 두 팔을 벌리셨어요. 얼른 안아야지. 새해잖아. 저는 웃으며 시어머니한테 안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꼭 껴안으셨어요. 수진아,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어야 해. 네, 어머니. 어머니도요. 현우가 시아버지한테 새해 인사를 드렸어요. 시아버지가 현우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한테 오셨어요. 악수를 하셨어요.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잘 부탁해. 딱 세 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세 글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사과도, 감사도, 그리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것도요. 저도요, 아버님. 새해 첫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떡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팔을 다듬어 주셨어요. 두 사람이 작은 주방에서 나란히 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나 사실 가을에 그 일 생겼을 때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았는지 몰라. 저는 국물을 저으며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 알았어.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어디까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수진이가 스스로 증명하고 아버지가 스스로 인정하시는 걸 기다렸어.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게 맞으셨어요, 어머니. 그래도 미안했어.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잘 됐어요.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시어머니가 팔을 그릇에 담으셨어요. 수진아, 너 참 좋은 사람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도요. 아버지도 좋은 사람이야. 그냥 표현이 없을 뿐이지. 알아요, 어머니. 이제는 알아요. 떡국이 끓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수진아, 달걀 풀어줄래? 네, 어머니. 우리는 새해 아침을 함께 차렸습니다. 넷이서 떡국을 먹었어요. 시아버지가 한 그릇을 깨끗이 드셨습니다. 맛있다. 그 한마디가 가장 좋은 칭찬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매화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었어요. 세상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저는 봄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달랐어요. 작년 봄과는 다른 봄이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집 앞에 벚꽃이 피었다. 올 때 봐라.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저도 여기 벚꽃 피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시아버지의 답장이 왔습니다. 예쁘네. 짧은 두 글자였어요. 저는 그 두 글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예쁘네. 꽃이 예쁘다는 말인지 다른 무언가가 예쁘다는 말인지 저는 그냥 감사했어요. 그의 봄 현우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작년에 내가 너한테 잘못했던 거 아직도 마음에 걸려. 저는 창가에 앉아서 벚꽃을 보고 있었어요. 알아.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진짜로. 알아. 믿어. 저는 현우를 봤습니다. 7년 같이 산 사람이에요. 실수도 했고 저를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없는 삶도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응, 믿어. 현우가 내 옆에 앉았어요. 작년에 수진이 혼자 그 고생을 다 했잖아. 관리사무소에, 옆집에, 시댁에. 나는 뒤에서 우물쭈물거리고 있었고 어쩔 수 없었잖아.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야. 아버지가 무서웠어. 아버지한테 틀렸다고 말하는 게 무서웠던 거야. 그게 솔직한 거야. 저는 현우를 바라봤어요. 그 말을 해줘서 고마워. 뭐가? 솔직한 거. 변명 안 하고 그냥 말해줘서.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시댁이랑 나 사이에서 힘든 거 있으면 앞으로는 바로 말해.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그럴게.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분홍 꽃잎이 유리창에 붙었다가 떨어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작년 가을 식당에서 뺨을 맞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귀에서 윙소리가 나던 것,
레스토랑이 조용해지던 것. 그리고 혼자 관리사무소로 걷던 그 길. 이진아를 만나러 카페로 가던 날. 속초바다. 모든 것이 그 한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뺨 한 대가 우리 가족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흔들려야 단단해지는 것들이 있나 봐요. 나무도 바람이 불어야 뿌리가 깊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봄에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다가 그만뒀던 일기였어요. 첫 장에 썼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다.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선물이었다. 시아버지와의 첫 전화, 속초 바다, 새해 떡국.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을 식당에서 시작됐다. 펜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썼어요. 사람은 아프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다.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모른 척 지나치던 것들이 부딪혀야 비로소 보인다. 나는 7년 동안 시아버지를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서로 말을 못했던 것뿐이었다. 그게 이번에야 풀렸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썼어요. 이진아 씨의 언니가 더 건강해지길 바란다. 이진아 씨도 덜 지치길 바란다.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안다. 일기를 덮었어요. 창밖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봄비였어요. 저는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어요.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더 알 것 같았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를 알아야 해요. 알려고 해야 하고 말해야 하고 실수해도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시작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겠지요. 봄비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하고 고요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들어왔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비 오네. 우산 챙겨라. 저는 핸드폰을 들고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아버님도 우산 챙기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응. 딱 한 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한 글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비는 오래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리는 동안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억울했던 가을이 지나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작년 봄과는 달랐어요.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